네,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비상계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돌파했습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뭐 이럴 줄 우리가 예측했습니다만 예상보다 빨리 나온 거 아닌가. 이러다 보면 뭐 안정적으로 40%대로 갈 것 같은데요. 아시아 투데이가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코프라에 의뢰해서 지난 3일부터 4일간 이틀간 전국 만 18세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40% 지지, 비지지는 60% 나왔고요. 지지하는 편이다까지 합쳐서 40%입니다. 그리고 매우 지지한다가 31%,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56%,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합쳐서 60%인데 매우 지지한다가 31%입니다. 지지하는 편이다까지 합쳐서 40%. 아주 고무적인데요. 이제 추세가 쭉 올라간다는 거. 계엄 전보다도 오히려 훨씬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는 거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계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엄하기 전보다 높아졌으니까요. 계엄하기 전에는 40%가 안 올라갔었거든요. 좀처럼 뭐 20%대까지도 떨어졌고 심지어 뭐 이상한 여론조사에서는 10몇 %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계엄을 했는데 계엄을 해서도 이제 조금 안 좋게 나오다가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면서 이제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고공행진을 하더니 드디어 40%를 육박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주춤거릴 수밖에 없죠. 헌재는 여론을 살피거든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여론을 타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짜 뉴스들에 속아서 지지율이나 여론을 타지 못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남동 관저 앞에 그 많은 인파들, 그저께 토요일 날 보셨죠? 광화문에 그냥 광화문서부터 시청 앞, 서울역까지 그냥 역대 최고로 많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이런 거가 이제 지지도도 지지도지만 여론조사보다도 실제로 나오는 국민들의 위력을 보고 그럼 이제 헌재도 탄핵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무적인 게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지지율이 동반 상승합니다. 국힘당이 36%, 같은 여론조사죠. 민주당 39%, 이건 뭐 거의 붙었다는 건데, 조국당이 7%, 개혁당 2% 순으로 집계됐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3%포인트 차니까 오차 범위내 접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이 오차 범위 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더 고무적인 게 이겁니다. 김문수에 대한 게 완전히 이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를 물었습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그랬더니 김문수가 선두로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역시 이재명인데 우선 국힘당이 고무적이라서 한번 봅니다. 차기 대권 주자 적합 인물 보니까 김문수가 11%, 한동훈하고 동률입니다. 11%, 홍준표 10%, 안철수 10%, 오세훈 8%, 원희룡 5%, 나경원이 그 다음에 2%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김문수가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거나 잡히는 혹시 는 데는 이제 조금 뭐 4, 5위권, 6, 7위권으로 이렇게 의미 없었는데 이제 김문수가 떠오르고 있다. 는 얘기죠. 김문수라는 이름을 넣었을 때는 확실히 달라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실제로 이름을 넣고 하니까 1등으로 갈 줄은 몰랐죠. 아니, 우파내에서요. 좌파는 이재명이가 1등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것도 추세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동훈은 추세가 하락 추세고 그다음에 홍준표, 안철수는 그냥 그렇게 그저 3위권, 4위권에 항상 있었거든요.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는 자유우파, 아니 뭐 자유우파 그 사람들한테 자유자 붙이기 싫습니다. 하여튼 우파 내에서는 한동훈이 1등이었고 뭐 2, 3, 4, 5등을 뭐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고만고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대로고 달라진 거는 한동훈이 추세가 하락 추세고 김문수가 일약 1등으로 떠올랐다는 거.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게 이제 맞물리는 거예요. 어떻게 맞물리냐면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계엄 이후에 올랐다는 거. 그럼 계엄이 정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이란 게 뭐죠? 그러니까 주사파 척결, 반체제 인사 척결하고 부정선거 밝히는 거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의 국민들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두 가지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하락세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상승하는데 반대한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들 나오겠지만 이제 뭐 안철수라든가 오세훈이라든가 홍준표라든가 홍준표는 이제 아리까리한 이제 노선을 취했고 그러면 이제 아리까리도 우리가 이제 다 파악하고 있죠. 왜냐하면 차기 대선 노름을 했어요. 홍준표는 뭐 조기 대선이 열리면 자기가 뭐 나간다는 도. 그래서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나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수 국민들이 이 사람 뭐 그냥 거기까지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오세훈 안철수는 대놓고 계엄을 반대했잖아요. 앞으로 추세가 저는 이제 하향세로 미끄러질 걸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오르고 있고 김문수에 대한 지지가 오르고 있다. 김문수는 계엄을 두 가지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계엄이 잘못됐는데 서영교가 막 떠들었잖아요. 국회에서 장관들 다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일어나서 그러니까 막 서영교가 소리 지르니까 쭈뼛쭈뼛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꼿꼿이 앉아있던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할 일이 없다. 꼭 앉아있었던 거죠. 그 상징적인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국무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문수는 반대하는 사람 측의 그 국무위원이 아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최상무기가 또 상징적인 장면이 최상무기가 그 헌재 위원 2명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에서 격렬하게 항의했던 사람이 2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이 김문수 장관, 또 한 명이 방통위 권한대행한 사람 2명만 강렬하게 항의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게 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서 김문수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자유우파 시민들한테 확실히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이제 지지율로 나오는 거죠. 뭐,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직도 이제 이재명이가 이쪽 전체에서는 1등이고 좌파에서 압도적으로 1등 하는 거 이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데 이거는 저는 꺾일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심에서 2월 중순에서 2월 말에 그 선거법 2심이 열릴 거로 예상되는데 물론 이재명이는 이제 이제 침대 축구 내지는 뭐 베라벨 수를 써서라도 자꾸 재판을 연장하려 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재판 받는 것보다는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조기 대선으로 자기 선고 전에 조기 대선으로 가면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자기를 심판하지 못하거든요. 그걸 노릴 텐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국민들 분위기가 이제 달아오르고 있고 이제 지지율도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반영. 그다음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VOA에서 내는 신호도 그렇지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거기서도 이제 이재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연일 방송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 VOA는 미국 국무부의 그 대변 같은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방송이 아닙니다. 미국의 기관지 같은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재명을 우려한다는 신호가 벌써 타전이 다 됐어요. 그걸 이제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2심에서 그게 침대 축구를 계속하면은 국민 여론이 아주 시뻘건 개딸들 말고는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검사들도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대통령 탄핵, 윤 대통령 탄핵이 압도적이었으니까 탄핵될 걸로 보고 그쪽으로, 그렇다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렇잖아요. 윤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희망을 걸고 괜히 이재명한테 찍히지 않으려고 그런 눈치들 본 분위기가 있었다면 판사들이라든가 검사들이. 근데 지금은 이 상황이 달라지네. 여론 추세가 달라지네. 미국에서 계속 사인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미국에서 이재명 그 대북 제재 송금 위반에 대해서 조사 가능성을 내비친 게 팍스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이렇다면 미국에서야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20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트럼프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거 이재명 조사하는 거 아니야? 부정선거 밝혀지면 이거 다 골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이 이재명의 상승 곡선은 급격하게 추락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2월 중순이나 말에 2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심과 마찬가지로 그런 유죄가 떨어지면은 금배지가 떨어지거든요. 물론 3심 대법원에 가야 되지만 2심에서 그런 형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흐름은 같다고 판단을 하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아주 개딸에 영향받는 박찬대라든가 정청래라든가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돌아설 사람이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여론은 급격하게 빠질 거다는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기싸움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론조사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여론조사 기관도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이 여론조사 기관도 아무리 과학적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기싸움의 어떤 이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싸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계엄의 정당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우파들은 이 윤석열로 결집하고 있다. 결국은요,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이거든요. 홍준표다, 오세훈이다, 이건 좁은 얘기들은 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은 누구냐? 김문수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잘못되면 김문수를 내세워야 된다는 보수 우파들의 그 어떤 결집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인데 윤석열 뒤에는 김문수가 받쳐주고 있는데 이재명 뒤에는 지금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원식이 조금 뜬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국회의장 이번에 계엄 해지 결의할 때 큰 역할을 했대나 어쨌대나 좌파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성이 약한데 이쪽 김문수는 정당성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지키는 의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수호신의 어떤 그 상징성, 이런 게 몸소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근데 우원식은 그 장면 하나거든요. 좌파들에서 볼 때도 그 장면 하나예요. 계엄을 해지하는 의결을 의연하게 처리했다 이건데 그 장면 하나인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바톤 타치라기보다 그때 상황에서는 민주당에 밀려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 출신이니까 크게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냥 지가 살라고 그런 거다. 민주당에 떠밀려서 그런 거다. 이런 또 평가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와 상대하기는 그 무게감이라든가 정당성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은 상승 곡선, 이재명은 하락 곡선이 급하게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뒤를 바치는데도 여기는 탄탄한 김문수의 정당성과 상승 곡선이 굳건하게 쫙 이어지고 있고 이쪽 우원식이라든가 김동연은 좌판에서 크게 그렇게 뭔가 상승 곡선을 그린다든지 이재명의 후임자로 보고 있질 않다는 거예요. 좌파는 이재명이 죽으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완탑으로 가는 건데 그게 오히려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이재명 무너지면
내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또 내세울 거예요.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아이고 무시무시하게 또 내세우겠죠. 그렇지만 이쪽에 김문수만큼의 정당성을 확보한 세컨 주자가 없다는 것도 이것도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명분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정의가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만 속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 전 언론의 가짜 뉴스에 어느 정도 속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왕창 속았고 한 95% 이상이 속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뭉뚱거려서 저도 속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좌파들이라든가 중도 우파 보수 중에서도 뭐 아리까리한 한동훈을 지지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계엄이 잘못됐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 안 하지만 진짜 우파들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우파들은 이건 계엄 옳았다. 특히 부정선거 밝히자고 한 거 이거는 영웅적인 리더십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희생을 감수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희생이에요. 영웅적인 리더십이다. 이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광화문에서 한남동에서 이렇게 싸워주시고 댓글로 또 이렇게 조회수로 이렇게 싸워주는 거 이게 영향가를 발휘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월요일 시작이죠. 이번 주 또 굉장히 오늘 지금 이거는 일요일 제가 밤에 하는데요. 체포 시도를 월요일 새벽에 할지 모른다는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전에 저는 일요일 저녁에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여론조사만 분석해드린 건데 그게 체포 시도를 월요일 새벽에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지금 모릅니다. 그거 상황에 따라서 또 급변할 텐데요. 우선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에요? 체포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냐 아니면 아예 안 하느냐 아예 시도를 안 하느냐 그 셋 중에 하나인데 셋 중에 하나씩 보더라도 만약에 체포를 저는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경호처가요 단단하게 지금 1차, 2차, 3차로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뚫기가 어려워 보여요. 만약에 근데 뚫기가 어려움이라도 보인데도 만약에 진짜 물리력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압적으로 해서 윤 대통령 체포에 들어간다 하면은요 그때는 국민적 반감이요 완전 폭발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 치고 완전히 박살낼 거예요. 그때는 완전 자살골 넣을 거예요. 자, 그 경우 하나. 두 번째 경우는 체포를 시도했는데 새벽이라든지 아침에 출근 전에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지난번 1차처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곡선을 갈 것이다. 문영 체포에 성공하면 폭발적으로 상승 곡선 가고 체포를 했는데 실패하면 그래도 상승 곡선을 갈 것이다. 세 번째, 아예 시도를 안 한다. 공수처가 아예 체포 이번에는 포기하고 뭐 구속영장 청구로 돌아선다. 이러면 지금의 지지율은 당분간 소강 상태 40% 요대로 30% 후반 40% 초반 왔다 갔다 하는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재판에서 본인이 직접 나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의미 있는 그 발언 그리고 의미 있는 명분을 내세우면 계엄은 난 이래서 했다 하고 부정선거 증거 빵 내세우면 그냥 완전히 헌재 재판관들 얼굴이 그냥 쑥색이 될 텐데 그런 장면이 연출될지 안 될지는 지금 제가 속단하기는 이지만 희망사항으로 연출을 좀 기대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그냥 기대라고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싸움이 중요한데요. 윤 대통령이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힘을 내는 것 같고요. 쟤네들 국민 말고요. 우리 국민이요. 저는 전체 국민이라고 얘기 안 해. 저것들은 뭐 모든 국민이 어쩌고 주접을 떨잖아. 그 우파 국민들 힘을 내니까요. 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곧 올 것 같은 예감도 막 있네요. 곧 올 거. 우리 와이프 얼굴이 막 화색이 도네. 그동안에 좀 불안했었는데 화색이 도는 뉴스가 쭉쭉 이어지길 월요일 아침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 한 주가 됐어요.